비대면으로 듣는 친구들은 필기 좀 할 시간을 더 드리고 사진도 찍어 올려드려야 되는데 좀 더 찍어 올려드릴 거고, 일단 여기 잠깐 한 10초만 잡을 거고요. 자, 여러분 1단락 항상 주제 세팅 단락이라는 거 아시고요. 2단락은 문제 제기 단락이요. 그거 좀 이따 살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수업을 항상 듣는 친구들은 이제 로우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처리를 하고, 그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처리된 로우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게 정보 처리의 3단계 과정이고,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배운다라고 제가 통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걸 몇 번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줄글로 표현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를 그리실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래프로 그려진 걸 해석하셔가지고 이 구조도를 그리실 수도 있어요. 특히 4단락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고, 문항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체제 충전 방식과 전류 적산 방식과 충전 상태 검출 방식에 대해서 지문에 나와 있거든. 자, 이걸 여러분 메타데이터 처리하시고 여기다 집어넣을 내용 한번 지금 집어넣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자, 보시면요. 방식을 3가지로 나눴고 그 원리를 설명했는데 굉장히 의도다분한 설계거든. 이거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뇌세포라는 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당연히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거를요,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거야. 어떻게 숨겨놨냐?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우리 핸드폰 항상 완전 방전시킨 다음에 완전 충전시키지 않죠? 그럼 봐라. 최대 충전 시간은 뭐냐면 0%에서 100%가 되는 시간을 측정하겠다는 거야. 그럼 0%에서 100%가 되는 시간을 측정해서 그만큼 충전한다면 당연한 얘기지만요. 완전 방전되지 않았거나 완전 충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봐봐. 완전 방전시키지 않은 상태, 예를 들면 한 20% 남아있는 상태에서 충전해버리면 당연히 100% 오버돼버릴 거 아니야.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과충전 문제가 무조건 예상되지.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왜 지문에 넣지 않았을까? 의도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문항 설계라는 거야. 자, 그래서 문항 설계를 어떻게 하셨냐?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을 해라. 그걸로 선지 판단하게끔 시켰고, 그게 바로 뭡니까? 저 따라오시면 요 문제죠. 자, 그래서 뭐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자고. 즉, 제가 저기다 써드렸다시피 논리기호는 뭐야? 예상 가능 문제야. 자, 그래서 4단락의 첫 번째 방법인 최대 충전 시간 방식은 당연한 얘기지만, 완전 방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0%가 아닌 상태에서 충전하면 당연히 100% 플러스 알파로 가니까 과충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 예상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전류적산 방식을 쓰시게 되면 당연한 얘기죠. 충전 전류가 변할 때보다 충전 전류가 일정할 때. 자, 보세요. 보다라는 거는 비교의 논리 기호야. 그럼 비교를 해보실 거거든. 저 따라오세요. 자, 그럼 봐봐. 충전 전류가 변한다와 변하지 않는다, 두 가지가 나온 거고, 당연히 두 가지는 그래프로 해석하시는 거야. 뭐라고요? 그래프로 해석하시는 거라고. 아주 간단한 거 두 가지 드리면 상수함수와 1차 함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여러분, 상수함수, 1차 함수라는 비교도 안 될 정도, 뭐 복잡하지도 않긴 하지. 보여? 자, 이 함수는 여러분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를 무슨 곡점? 변곡점이라고 하죠. 여기를 먼점, 극점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해되셨어? 변곡점과 극점까지 있는 3차 이상의 함수고, 다항함수, 때때로 초월함수로도 해석할 수 있는 함수인 거야. 선생님, 갑자기 미적분 얘기를 왜 하시죠? 적산이 적분이잖아, 이 사람들아. 자, 두 번째 원리를 이해해보자고. 자, 우리가 지금, 자, T1을 10초라고 해볼게. 10초, 20초, 30초, 40초. 그리고 여기에 10W로 충전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충전 전류가 일정할 때는요, 얼마 충전됐어요? 100이요. 얼마 충전됐어요? 100이요. 얼마 충전됐어요? 100이 4개 있으니까 400W 충전됐다고 우리는 계산을 할 거야. 문제는 이렇게 변하는 경우 생각을 해봅시다. 자, 10초 뒤에 계산해보니까 5W요. 10초 뒤에 계산해보니까 15W요. 10초 뒤에 계산해보니까 20이요. 10으로 가자. 15요. 20이요. 자,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계산하게 돼?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되잖아. 이해되셨어? 5W로 지금 측정이 된 상태야. 그럼 5W 곱하기 10초. 여기는 10W 곱하기 10초. 여기는 15W 곱하기 10초. 여기는 20W 곱하기 10초가 된다니까. 아, 눈 있으시죠? 한글 읽을 줄 아시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못 따라오고 계시네. 자, 보세요. 자, 뭐라고 돼 있어? 1번 최대 충전 시간 방식이야. 시작부터 만충전. 다시 완전 방전에서 만충전의 시간으로 측정을 하는 거고, 시간으로 측정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전류적산 방식은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세기 측정이야. 10초 단위로 세기 측정해서 두 개를 어떻게 했다? 곱하셨대요. 이해되셨어? 자, 로우 데이터로만 처리하니까 처리가 안 된 거라니까. 메타데이터로 처리해서 가치 판단하고 해석까지 하시면 요 그래프가 그려지실 거고요. 당연히 뭐가 오차야? 요만큼이 오차야. 적분 공부하는 학생들은 구분무적법에서 요 오차 어떻게 줄이는지까지 배우셨지.
n분의 b-a를 어떻게 하면 돼? n을 무한대로 보내시면은 얘는 이 오차가 0에 수렴했잖아. 모르시겠으면 일단 적분 공부하시고 오시면 다 되고, 여러분 구분구조법 하면 교육관에 빠진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고 오차가 생겨버린다니까. 이해되셨어? 자, 그럼 보세요. 뭐일 때 오차가 크니? 당연히 변화할 때 오차가 크죠. 얘가 변화가 크면 클수록 오차가 커질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 변화에 따라서 오차가 커지는 거야. 근데 얘는 변화가, 즉 델타 바트가 제로죠. 당연히 그러니까 오차도 어디에 수렴하겠어? 0에 수렴하시는 거라고. 수학이라 그랬다 얘들아. 그냥 수학이야. 그게 훨씬 빨라. 너희 다 이과잖아. 아, 죄송해요. 혹시 통통이 손? 문과손? 아, 한 명 계세요. 제가 특별 대우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한 명 있네. 혹시 창피해서 손 못 든 거 아니지? 통통이 창피하지 마시고 사실 통통이 손? 문과손? 아, 미안해요. 통통이라 그래서 또 손을 못 들고 계신 건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통통이지만 제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부터가 자부심이야. 자, 그럼 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뭐일 때 오류가 커진다? 변할 때 오류가 커진다야. 그런데 일정할 때 오류가 커진다고 나와 있잖아. 당연히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끝이라고. 이해돼? 요렇게 설계를 했잖아. 보이셔야지. 우리 지금 문제 푸시려고 온 거죠? 우리 지금 1등급 받으시려고 100분의 100 찍으려고 오신 거죠? 아, 선생님 그런 내용 어디 몇 줄에 어디 있죠? 제발 이렇게 잼민이들 하듯이 시간 한 50분 주면 다 푸는데요 같은 소리 좀 그만하시고 그냥 요렇게 푸시는 겁니다. 아,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내가 수업 시간에 매주 3지문 이상씩 과제까지 하면 하루에 1지문 이상씩 지금 몇 주째 연습했는데 그런 연습 얘기하시면 안 되고 중간 학년 친구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어느새 딱 하고 느낌표가 바뀌실 거고 이걸 연습을 안 하면 무조건 시간 부족이고요. 두 번째, EBS 데뷔하시는데 무조건 필수야. 자, 이어서 간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해석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 그래프 해석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요런 무슨 곡점들, 변곡점들이나 극점들 해석하시는 거야. 극점과 변곡점은 알아서 현우 선생님 수업 들으시고, 자, 봐, 여기. 그러면 갑자기 변곡점은 뭐냐? 기울기가 갑자기 바뀌는 거냐? 혹은 이계도 함수의 값이 바뀌는 지점이야. 자, 그럼 봐봐. 여기는 극점이고 다들 알고 있는 지점들이잖아. 그러면 지문 내용들이 현관펜 치고 와볼게요. 자, 봐. 어딨냐? 3번, 충전 상태 검출 방식 볼게요. 단자 전압과 충전지 표면 온도를 측정해서 만충전 여부를 판단하겠대. 온도를 가지고 충전하고 또는 전압 가지고 판정을 하겠대. 당연히 전류가 유입되면 충전 시작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저항이 발생을 할 거니까 온도 올라갈 거고 전압도 마찬가지로 충전되면서 전압도 올라가겠죠. 만충전 용량의 80%에 이르면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제가 1, 2, 3인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얘를 동그라미 1이라고 해볼게. 뭐라고? 전압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시점. 두 번째, 발열량이 많아져 급격히 올라가는 시점. 즉, 변곡점이 온 시점. 세 번째, 가까워지면 단자 전압이 다소 감소하는 시점.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1번 여기죠. 2번 변곡점이고 3번이 극점 되겠죠. 감소하기 시작했으니까. 이해되셨어? 수학이야. 그걸 국어 줄글로 썼을 뿐이야. 그러면 그냥 그래프 해석하시는 게 답인데 뭘 자꾸 이상한 짓을 하시니까 시간만 걸리고 피곤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이렇게 해. 이제 설득하기도 귀찮아. 그냥 빨리 이렇게. 답이 다 나왔어 이미. 그냥 이거 표 하나 그리니까 답이 다 나왔어. 표 30점 그리고도 남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단계 다소 감소하는데 일정 수준 감소한 시점을 추정해서 차단하는 4단계야. 자, 그럼 언제 차단하시겠어요? 당연히 단자 전압, 충전 전류 끊기는 여기가 4단계겠죠. 됐어? 그래서 문장 1번이 가, 문장 2번이 나, 문장 3번이 다, 문장 4번이 라가 되겠고 얘는 그냥 그래프 해석하셨다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 했다? 그래프 해석하셨다. 자, 미적분 한 학생들은 알죠? 이걸 뭐라 그런다? 극점이라고 한다. 쓰자. 귀찮지만 쓰자. 이걸 뭐라 그런다? 변곡점이라고 한다.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요. 자, 그럼 1번 선지부터 본다. 단자 전압이 공칭 전압 이하인 상태에서 충전이 시작된다. 또 발췌독하려고 한다. 자, 따라오세요. 여러분, 일단락은 주제 역할을 한다 그랬었다. 정보량이 뒤지게 터지면 어차피 처리 못하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초등학교 잼민이 동생한테 물어보면 전압이라고 대답을 할 거야. 자, 당연한 얘기인데요. 전압은요, 충전하기 전에는 낮겠지. 쓰면 낮아지겠지. 충전해서 높여놓겠지. 그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전압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건 뭐도 있다는 거야? 평균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압 중에서도 공칭 전압이라는 평균 전압을 왜 정의하는지 생각을 하셔야죠. 당연한 얘기지만 평균 전압보다 더 큰 전압으로 때려줘야 충전이 되지 않겠니? 그래서 3단락 첫 줄에 뭐라고 나오는 거냐? 전원 전압은 당연히 평균 전압보다 높게 설정해서 물이 흐르듯 전류가 흘러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전류가 흘러갔으니까 전압이 갑자기 올라오겠죠. 그 얘기를 지금 다 원리적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라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런 원리들이 이해가 되신 상태면 당연하죠. 단자 전압이
공칭전압 이하면 평균보다 낮은데 어떻게 충전이 될까? 자, 근데 봐. 지금 그래프 해석하라 그랬지? 단자 전압 봐. 단자 전압 여기지. 그러면 지금 전압들이 싸그리 작작 변했고, 이 변한 애들의 평균은 대충 눈쯤짝으로 한 이쯤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단자 전압 자체는 평균 전압보다 낮은 상태에서 시작이잖아. 뭐 하라는 거야? 그래프 해석하라는 얘기야. 이해되셨어? 그럼 1번 선지 오케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단자 전압이 얼추 평균 이렇게 때려보면 해석해봤을 때 그 아래 있잖아. 됐어? 선생님 값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제발 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3차함수에서 x값이 1.5일 때 y값 구하실 수는 있어? 물론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연속점들이잖아. 무한대로 많은 점들이잖아.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값으로 하기는 하니.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어쨌든 얘는 충전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단자 전압보다 충전 전압 높게 설정해서 충전됨에 따라 단자 전압이 높아지는 거야. 그 과정이 평균 전압인 공칭 전압보다는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 당연히 1번 선지 원리 바탕으로 해석되셨어야 돼. 2번 선지 간다. 충전 전류에 의해서 온도가 당연히 상승하시겠죠. 그리고 정전류 회로가 작동할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저항으로 막다가 두 번째는 정전류 막다가 세 번째는 정전압으로 막을 거예요. 3단락 내용 가지고 박으시면 돼. 모르시겠으면 일단 넘어가시고 4번 선지 보시겠습니다. 3번 선지 보시겠습니다. 자, 단자 전압이 최대 도달했으므로 만충전이다. 아니지. 80%에서 급격히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리고 어떻게 됐어? 80% 이르면 급격히 올라가고 다소 감소한 3번 이후에 4번이잖아.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다에서 만충전이 아니라 다 플러스 베타 값에서 만충전이라고 해석을 해서 라에서 전류를 끊는 거잖아. 그래 해석하셨으면 정답은 3번 나오셨겠네. 쓸데없는 내용들 제발 어그로 끌리지 마시고 4단락 메타데이터 표체를 한 다음에 해석하셨으면 그냥 정답은 3번이 보였다야.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틀리고 있는 거야. 왜? 메타데이터 처리, 그래프 해석을 못 하셨기 때문이야. 사실상 여러분 뒤에 두 문제가 여기서만 답이 나오는 거야. 아까 문제 어떻게 답 나왔니? 예상 가능한 문제에서 답 나왔죠. 그래프 해석하셔서. 두 번째, 충전 상태 검출 방식은 온도에 따라서 특징점들을 4점을 잡아줬어. 맞죠? 자, 3에서 뭐야? 극점이야. 그러면 극점 플러스 알파. 극점에서의 x값 플러스 베타에서 라가 된다고 이때 전류 차단이라 그랬지. 언제 만충전이야? 라일 때 만충전이야. 그러면 그래프 해석하셔서 핵심 내용 잡으셨으면 당연히 정답이 3번이 보이셨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1, 2번 선지도 필요 없는 거야. 이해되셨니? 문항 이렇게 설계됐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프 해석이다, 수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해. 전류적상 방식은 그냥 적분이야. 적분에서 구분구적법에서 오차 있다는 거 아이디어가 떠올랐든 안 떠올랐든 직관적으로 처리가 됐든 안 됐든 이미 머릿속 회로로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방금 제 설명이 한 방에 이해가 되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두 문제가 이렇게 설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설계도를 자꾸 여러분이 눈여겨 봐주셔야 된다. 요 얘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었고, 자, 이제 첫 부분부터 차근차근 처리를 해볼게요. 자, 같이 갈 건데 그 전에 필기 시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영상 잠깐 10초씩만 잡고 끊으신 다음에 비대면 되는 학생들 때문에 1분씩 끊은 상태에서 잡아주시고 제가 2분 동안 사진 찍어 올려놓을게요. 잠시만요. 시작합시다. 자, 1단락 항상 주제 세팅 단락이고 충전과 방전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지를 모르시는 분은 뒤지는 거야. 그냥 고3이잖아. 제가 녹색으로 처리하는 건 배경지 상식이요. 그냥 상식적으로 처리하실 거 상식적으로, 배경지식적으로 처리할 거 배경지식적인데 이걸 자꾸 배경시라고 쓰긴 싫지만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이니까 배경이니까 배경시로 할게요. 아, 충전지 같은 거 알아야 되나요? 충전지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 아, 있을 수 있어. 응, 9등급이야. 삼성 작년 등수야. 자, 충전지를 통해 충전하는데 충전기는 적절한 전류와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충전 회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지금 알 수가 없어. 뭐가 중요한 건지. 사실은 1단락의 중요한 정보를 다 때려박아 놨는데 어차피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면 어차피 필요가 없는 정보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뭘 주목해야 돼? 당연히 충전지가 주제일 것 같은데 충전 회로를 가지고 있다? 구조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 또 충전지는 산화 물질에 나눌 수 있다. 종류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 또 충전지는 뭐 어떻다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의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 충전지가 방전될 때 전압이 발생하고 전압이 간소하고 이렇게, 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이 세모 논리기호에 집중하시라고. 논리기호가 강조 표현이고 논리기호가 주제 세팅이야. 그럼 논리기호를 보니까 전압이야. 전이차가 전압이야. 즉 전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정의, 전압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 전압이 방전되면서 감소, 당연히 충전되면 올라가겠죠. 그럼 당연히 변화하니까 그 평균을 다시 한번 공칭전압이라고 또 전압을 정의할 필요가 있겠고,
됐습니까? 그리고 공칭전압은 어떻게 결정이 된대? 전극의 물질, 종류에 따라 바뀐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분량의 절반이 지금 전압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저 따라오시면 수많은 정보량 중에 저는 최소한 점점점 정보량이 많네 전압은 작자로 온 거야. 이게 기술이라고. 아 선생님 전 다 들고 왔는데요. 대단해. 아 능력 때문에 해. 야 니네가 3대 1000 드는데 내가 야 3대는 500만 들어라. 1000 들어. 근데 니네가 300, 3대 1000이 아니라 3대를 한 300 들어. 한 200 들어. 한 100 정도 들어. 그래도 1등급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피지컬 좋은 사람 만들어 하시고 피지컬이 안 돼? 2단어라도 잡으라고. 3단어라도 잡으라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 2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2단락. 충전지. 다시 한번 주제 반복되는 게 보이죠? 당연한 얘기일 거야. 당연한 얘기일 거야. 이러한 지시어 만충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최대 용량을 넘어가는 과충전. 아무리 봐도 과해. 프라블럼의 P겠죠. 하한방전, 하한전압 이하까지 방전시키는 거야. 과방전. 아무리 봐도 과해. P2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과방전, 과충전했더니 수명이 줄어든다는 문제 발생하죠. 당연히 해결해야지. 충전량 측정 관리해야 되겠지. 특히 강조죠. 과충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P1은 아예 발열, 인한, 누액 폭발까지 일어날 수가 있대. 자 그럼 봐봐. 과충전, 과방전 문제 알겠어. 그럼 끝났나? 또 있네. 니켈 충전재 일종의 니켈 카드뮴 충전지는 달리 뭐가 있어? 메모리 효과라는 문제 3번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방전 충전하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긴다는 겁니다. 자 논리기호로 우리는 본 거야. 예를 들면 수학에서 수식을 쓴 거야. 풀이 과정을 쓴 거야. 아 선생님 저는 암산이 편한데요. 그건 실력이 돼야 하는 거니까 지금 손이 바빠야 돼. 지금 손이 바쁘셔서 수학의 풀이 과정처럼 논리기호들을 써주신 거야.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연습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요렇게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처리하시면 돼. 문제는 크게 3가지 경우야. 첫 번째 뭐야? 과충전. 두 번째 뭐야? 과방전. 세 번째 뭐야? 메모리 효과야. 즉, 2단락의 주제는 이 충전지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야. 문제 첫 번째는 뭐니? 만충전하면 딱 좋겠는데 오버했어. 방전 딱 0%로 시키면 좋겠는데 더 방전했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수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나 과충전은 당연히 과하게 충전했으니까 저항에 의해서 열이 생기겠죠. 선생님 저항이라는 얘기가 없는데요. 초등학교 때 저항을 모르셨으면 당연히 8등급, 9등급, 7등급, 6등급이야. 오늘 배우셨으니까 그런 일 없겠지. 발열로 인한 누액 폭발까지 예상되는 문제로 있어. 메모리 효과는 뭐였는데 일부만 총방전하다 보면 용량이 떨어지고 뭐 니켈인지 뭔지가 그렇대. 정도까지 정리 끝이야. 얘들아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지금 100단어가 넘어가요. 하지만 100단어가 넘어가는 걸 다 처리하라고 그랬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단어가 넘어간 것을 10%로 줄이는 요 능력이고 메타데이터로 재처리하는 요 능력이야. 여기서 변별되는 거야. 자 이제 3단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가 있니? 그림이 있죠. 자, 그림만 가지고 해석이 안 된다면 글과 관련 지어봐야 돼. 이걸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이라 그래서 교육과정이 있는데 자,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항과 정전류 회로와 정전압 회로가 있다는 건 얘네가 쓰임이 있다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자, 그럼 3단락 보실게요. 충전에 사용하는 충전기의 전원 전압은 충전기의 공칭 전압으로 당연히 높은 전압으로 때려박아야 충전이 되겠지. 이게 바로 원리야. 그런데 전압이 세게 들어오니 전류도 많이 흘러오겠죠. 당연히 명시적이진 않지만 당연히 전류가 오버해서 들어올 거야. 뭐로 해결한다? 저항으로 막아주겠다는 거야. 두 번째, 충전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전압이 상승하면 이제 흐름이 약해질 거 아니니? 처음에는 낙차가 커요.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오를 거야. 근데 낙차가 작아지니까 전류가 조금씩 흐르겠지. 그러면 충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전류의 세기가 점점 줄겠죠.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 문제를? 그래서 정전류 회로를 써주겠다는 거야. 세 번째, 정전압 회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전압이 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전압 회로를 쓰겠다야. 됐니? 그러면 PS 3가지 논리기호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시겠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깔끔하시다고. 선생님 실전에서 언제 그렇게 합니까? 야 실전에서 그러면 수학 문제 풀이 그래프를 막 60개씩 언제 그리고 있을래? 그러니까 요즘 킬러 문제는 기술적으로 60개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6개만 그려버리든지 암산으로 처리하시는 거잖아. 똑같아 그거도. 풀이 과정을 써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암산을 하려고 합니까 자꾸. 일단 풀이 과정부터 정확하게 쓰시는 연습하시는 거야 수학처럼. 이게 풀이 과정이야 여러분. 국어의 풀이 과정 써봐. 안 쓰잖아. 못 쓰잖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한 객관적인 여러분의 사고 과정을 점검해서 교정할 거 교정하시고 강화할 거 강화하시는 그 작업이 있으셔야만 바뀌실 거고 강화하시면서 성장하실 거고 점수를 찍히실 수 있겠죠. 제발 귀찮아하지 마시고 연습해줘서 나쁠 거 1도 없고 하나 더 얘기한다. 그래프 해석 문제 나왔죠. 하나 더 얘기한다. 표 처리 문제가 나와. 과연 표 처리를 안 하라고 냈을까? 자, 예를 들어볼까요? 표 처리. 자, 표 처리. 말 나온 김에 예를 들어볼까? 자,
우리가 가장 국어다운 과목이 뭐죠? 문법이야. 우리 문법은 공학원이야. 문법 공학원에서 자, 뭐 이거야 뭐 이제 매체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나올 건데 공학원에서 벌써 표출하고 있는 거 보이실 거고 아예 얘는요 지문 자체를 표출을 해놨잖아 지금 보이냐? 자 표출한 것만 가지고 지문을 예상해봐. 1단락 주제가 뭘까? 자, 몇 단락일까? 이 글은 2단락이지. 15세기, 17세기로 나눴잖아. 보여? 그러니까 15세기 메타데이터 붙이네로 15세기. 15, 16세기를 지났으니까 메타데이터 17세기 아니야. 받침은 뭐가 나오겠어? 비읍인 애들과 시옷인 애들 두 종류 있겠지. 그 얘기야. 되셨어? 하다 가장 국어적인 과목인 문법조차도 메타데이터로 처리하는 게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버티시는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4단락 이미 아까 처리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됐어? 이렇게 처리가 됐다. 우리가 트레이닝만 되셨으면 요 처리하는데 지금 길어야 2분 30초고 구조도 하나당 30초씩 잡아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4분이면 정보 처리 끝이야. 여기까지. 정보 처리가 끝났어? 답이 너무 쉽게 나올 거라니까.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과충전했는데 수명에 영향을 안 끼칠까 과연? 그리고 이미 주제로도 잡아놨잖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2번 선지 방전시의 충전지의 단자 전압은 공칭전압. 공칭전압이 뭡니까? 평균이죠. 당연히 평균보다 단자 전압은 낮은 상태에서 전압대로 박으면서 올라갈 수 있겠지 당연히. 자 3번째. 그럼 2번 정답 아니야? 정전압 회로에서 입력되는 전압이 변하면 봐 얘들아 전압이 변해도 그걸 일정하게 만드는 게 정전압 회로잖아. 이해됐어? 안 변하겠지. 3번 선지 전극물질을 바꾸면 아니 변하겠지. 1단락 있었던 것 같고 니켈 카드뮴 충전지는 일부 방전 일부 충전. 이거 아까 2단락 문제 3번째였었던 메모리 효과 같은데? 잠깐만 메모리 효과가 니켈 카드뮴이었어? 봐 발췌도 그래도 요렇게 해야 한 단어가 보이지. 잠깐만 니켈이었나? 니켈 리튬이었나? 이러고 있으면 언제 맞추냐고 도대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메모리 효과 니켈 카드뮴. 니켈 카드뮴 뭐였어? 메모리 효과. 그러면 줄어들지 않는다 같은 소리를 하지 마시고 됐니? 당연히 정답 2번이지. 이렇게 쉬운 거를 뭘 헤매. 자 우리가 제대로 풀었으면 이제 4분 30초야. 자 그리고 이제 31번 볼 거야. 이게 답이 안 나와. 근거 찾아. 쓰세요 서술형으로. 여러분이 아니 잠깐만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을 찾으셨을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을 이유를 써. 내가 장담한다. 근거 없어 지문에. 그럼 너 어떻게 풀어야 돼? 수업 들으면 할 거야. 자 이거 일단 넘어갈게. 자 봐. 이거 예상 가능 문제 30번 풀려. 이거 그래프에서 길어도 2분이야. 1분이야. 그럼 여러분 길어봤자 6분 컷이야. 되셨어? 이 느낌이라니까. 끝났다니까 한 문제 빼고. 자 근데 여러분의 기존의 풀이 방법인 로우 데이터를 검정색 글씨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정답이 근거 안 나온다니까. 근거 찾아 쓰시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실 텐데 따라오세요. 자 1번 충전지에 표시된 전압보다 전원 전압이 높은 충전지를 사용해야 된다를 찾으려고 아무리 봐도 골치가 아플 건데 자 일단 원리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자 당연히 전압이 높아야 충전지 전압이 낮아야 얘가 전압이 흘러가면서 충전되지 않겠어요? 라는 가설을 세우고 확인하는 발췌도를 해보자. 오케이. 자 2번 선지를 볼 건데 충전지에 표시된 허용 전류보다 전류의 세기가 더 크다는 건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문제 같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죠? 잠깐만 전류의 세기가 크면 저항으로 해결했네.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면 정전류 회로로 해결했네. 해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따 확인해. 강함 어떻게? S1 뭐로 해결한다? 저항으로 해결했잖아. 자 3번 충전지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어떤 경우야? 만충전 가까워졌을 때였죠. 특히나 2단락 문제였지. 2단락 문제 1. 과충전되면 특히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 발열될 수 있더라. 특히 4단락에서 충전 상태 검출 방식인 샵3를 써보면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을 해 만충전 그 근접한 상황일 거니까 당연히 중지해야 되겠죠. 야 이거는 아까 2단락에 있었던 P3인 뭐였어? 메모리 효과였지. 근데 메모리 효과가 리튬이었나? 확인해 보셔야 되죠. 5번 당연히 과방전시키면 2단락의 P2 수명 줄어든다고 확인하셨죠? 이해되셨어? 자 그럼 5번 선지부터 차근차근 와볼 건데요. 과방전 수명 줄어든다? 그런가? 자 충전지라고 전체를 포괄해놨잖아. 당연히 과충전 과방전 문제겠죠.
리튬 포함. 그런데 니켈 카드뮴만 어떻다고? 다른 충전재와 다르대. 비교대조 논리교가 보이셨어야지, 세모가. 그래서 니켈 카드뮴만 메모리 효과가 있는 거야. 따라서 당연히 과도하게 방전시켰다, 수명 줄어든다 확인되시고, 메모리 효과는 뭐만 있다? 니켈 카드뮴만 있다니까. 됐어? 리튬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방하죠. 됐니? 당연히 2단락에서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니까 3번도 확인되셨을 거고, 그러면 이제 1, 2번 남으셨다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충전재에 표시된 전압이 도대체 뭔지 확인하셨어야지. 자, 녹색으로 확인해 볼게. 충전재에 표시된 전압이 뭘까? 충전에 사용하는 충전기의 전원 전압. 충전지의 공친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써야 된대요. 됐니? 그럼 여러분, 잠깐 공친 전압은 평균 전압이야. 그럼 공친 전압이 충전지에 표시된 전압인지 확인하셔야 돼. 찾아. 아, 여기 있죠. 공친 전압. 그럼 잠깐만. 근데 공친 전압이 지금 표시된 전압인지 확인이 되었는데. 되었는데 확인해. 발췌독 하셔야지. 자, 근데 봐. 너희가 백날 발췌독해도 단서 안 보이면 답은 2개냐? 그 얘기야, 내 얘기가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봐. 아까도 얘기했었죠. 충전 전류가 세기가 세더라도 뭐로 해결할 수 있어? 저항으로 해결할 수 있었잖아. 수명이 왜 줄어드냐고. 명백한 근거가 있는 2번으로 가셨으면 됐지. 아니, 맞잖아, 얘들아. 봐. 어떻게 됐어? 자, 전원 전압은 공칭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전류가 전류 어떻게? 저항으로 해결을 해. 그러다 보면 전류가 세기가 줄었다는 거는 더더욱 얘가 전류가 더 셌다는 얘기 아니겠어? 전류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전류가 셌다는 얘기잖아. 됐니? 그럼 전류가 줄어드는 건 어떻게? 정전류로 해결을 하잖아. 전류는 저항으로 제한할 수 있잖아. 제한한다는 게 뭐야? 하나도 안 들어오는 애들을 제한하니? 들어오는 애들을 제한하는데 줄었다는 건 옛날에 셌지. 세게 들어오는 애들을 제한한다잖아. 이렇게 단서를 잡은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게 완전히 내용일치 검정색 글씨의 발췌독만으로 답이 안 나온다니까, 이제는. 요 정도 추론하셔서 가셨어야 되고, 혹시 보이셨으면 저한테 카톡 주시거나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 과정, 이 사고 흐름에 따라 정답 2번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라고요? 전류 세기가 세더라도 저항으로 막을 수 있으니 수명 줄어들 일은 없다야. 반면에 1번은 당연히 충전재 표시된 전압이 뭔진 모르겠으나 평균 전압인 공칭 전압일 확률도 있겠고, 어쨌든 저쨌든 충전지의 전압보다 높아야 충전이 될 거 아니야. 충전지 전압보다 낮은 전압 걸어봐야 충전이 되겠니? 더 높은 물에서 때려 박아야죠. 전압 더 높은 데서 때려 박아야 될 거냐. 아, 그러네. 상식적으로 충전지보다 당연히 더 높은 전압으로 때려 박아야 충전이 되겠구나. 이해되셨어? 원리 하셨으면 원리에서 1번 선지도 보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자꾸 검정색 글씨 응어 데이터에 왔다 갔다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시점이 왔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시점은 언제냐? 최소 5년 전, 10년 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가시면 그분들은 이미 별명이 뭐냐? 산송장. 관짝에 못 박힐 소리를 들으실 분들, 뭐 화석,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셔. 그런 분들이 쳤던 수능 시험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험인데, 그분들이 다 가르치고도 계실 거고 그 시절 시험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진짜 틀딱 얘기하시고 계신 거고, 여러분 세대는 그냥 요 느낌입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정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10초씩만 딱 잡아주시고 마무리 짓고, 사진은 필기 올려드렸고 프린트 올려드릴까 정리하시고, 자, 비대면 듣는 학생들도 현장 듣는 학생들도 지금 바로 밀착톡에다가 여러분 필기하신 거 사진 찍어 바로 올려주세요. 실시간 점검